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토요일이고 현재 시각은 저녁 9시 25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차트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차트 분석을 좀 진행을 하고 매매법 소개를 하고 종목도 좀 추려놨거든요. 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음, 어제 영상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요즘 시장을 느꼈던 그대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탄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도 뭐 5개나 눌리고. 그래서 어제 영상이랑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주로 주식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좋겠지만 신고가를 뚫어놨고 좀 정말 이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코인이 있어서 이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빼고서는 다 주식이에요. 자, 코인으로 설명드리는 점 좀 양해 바랍니다. 이거는 앱토스라는 코인이고요. 비트에서 상장을 했고 10월 19일에 했고 이거는 바이낸스 차트여서 그 상장 빔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얘가 100불을 찍었거든요. 근데 업비트는 이렇게 안 갔어요. 이거는 이 거래소의 특징이니까 그냥 이 윗꼬리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장일의 윗꼬리는요. 자, 뭐 요약을 하자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들에서 상장 이후에 시세를 줬다가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추세 반전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있었죠.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상장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추세 반전을 하면서 강한 시세를 줬던 애들이 뭐 셀바스 AI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솔트룩스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런 애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코난도 그랬나? 코난도 코난도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코난도 이따가 같이 좀 설명드려야겠네요. 오픈 엣지 밑에 놓을게요. 자, 그래서 앱토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말한 거를 글로 적어본 겁니다. 자, 첫 번째, 상장한 지 1년 이내의 종목이다. 매물대가 생각보다 두껍지가 않다. 그래서 올리기가 의외로 쉽습니다. 두 번째,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유의미한 거래량 동반한 양봉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 세 번째, 무겁지 않은 시가총액. 주식 기준으로는 한 5천억 이하가 대부분이고요. 시총 1천억은 되어야 안정적인 매매가 좀 가능해 보입니다. 네 번째, 추세 전환을 하게 되면 정고점을 대부분 돌파하게 된다. 다섯 번째, 정고점을 돌파하면 신고가 상태가 된다. 그래서 신고가 랠리를 할 수가 있고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게 되죠. 뭐 부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뚫어 놓으면은 또 외국인 단타도 많이 들어오고요. 기관들도 그쯤 되면 시가총액이 빵빵해져 있죠. 그래서 한 입 먹으러 잘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서 연일 좀 거래량이 잘 터지면서 신고가 랠리가 상당히 좀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바로 살펴볼게요. 단순합니다. 어떤 차트의 흐름을 좀 보면 단순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위에 매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시원하게 오릅니다. 여기서는 다들 한몫 챙기시는 구간이죠. 특히 상장 뭐 그 공모주로 들어갔을 때, 뭐 이럴 때 진짜 막 따상도 가고 주식으로 치면 좋죠. 근데 이게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락이 진행되죠. 그러다가 상장한 주에 그런 밑꼬리들, 그리고 얘가 종가죠. 이런 데가 무너지면요, 바로 뚫립니다. 왜냐면 중요한 자리거든요. 자, 여기서 오른 척 하지만 결국엔 뚫리게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서 바로 말아 올렸으면 재차 상승이 되겠지만, 이거를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출현하게 돼요. 이건 주식이나 코인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야, 많이 떨어졌네. 진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구간에서는 승률이 없어요. 승률이 매우 낮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가 반전되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보면 계속 떨어지죠. 그러다가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양봉이 연일 떠요. 바뀌는 건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뜨죠. 특징은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제 거래량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거래량이 터져야 시장 관심이 있는 거고, 거기서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미 이걸로 돈이 이미 들어왔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은, 시점은 여기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이 구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매를 해야겠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이제 곧 매매법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자, 매매법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수가 있느냐? 돌파랑 돌파 후 눌림이죠. 어제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걸로 하면 된다. 자, 일봉상으로는요. 자, 이 양봉을 보면 일단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여기를 그어놨어요. 여기는 종목을 엄청 빠르게 찾으시는 분들 여기서 가능해요. 왜냐? 여기 매물을 돌파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우 빠른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진입을 할 거고, 이런 분들은 여기서 진입했다면 이 음봉 있죠.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기잖아요. 여기를 뚫을지 말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만큼 올랐을 때 팔고 나가겠죠. 그 다음에 2차 주자는 여기를 뚫었을 때,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또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여기를 장악한 가격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날은 윗골이 좀 남기고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뭐 시가가 위치가 제각각이지만 여기를 지켜요. 특징적으로 여기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죠. 전저점을 계속 깨지 않고 약간 위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또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 관점이 되겠고, 그리고 이 거래량과 양봉이 떴으니까 여기서 눌림 매매로 또 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돌파하네요. 또 돌파하고 또 눌림. 그 다음에 여기 또 돌파. 그리고 이 영역은 상장했을 때 최고점이죠. 여기 돌파하죠. 돌파로 또 매수. 근데 여기서 밑꼬리 달고 지지하죠. 그러면은 눌림.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일봉의 관점이고요. 우리가 뭐 종가 베팅, 시가 베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중에 계속 보잖아요. 그럼 시간봉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 더 많은 눌림과 돌파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간단하게 보면, 자, 이런 자리 아까 봤죠? 그리고 여기 눌림이었죠? 그리고 여기 또 돌파.
그리고 돌파 후 눌림. 여기를 안 깨니까 안 깨는 거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고점 지지하고 올라오죠? 그럼 여기서 또 사고, 그리고 여기 고점 뚫는 자리 여기서 하고, 그리고 여기는 저점 여기 고점은 살짝 깼지만 이 앞전 저점은 이탈하지 않았죠? 그럼 또 살 수 있고,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일봉상으로 이 거래량과 장대 양봉의 출현이었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거 떴을 때 이제 얘를 관심 종목으로 두고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 방식은 돌파 후 눌림, 이걸로 공략할 수 있겠다. 근데 뭐 사놓고 뭐 확신할 수가 있죠. 주식시장이라는 건 확신할 수가 없죠. 이제 결과론적으로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팔지 말고 버틸 걸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오를 줄 몰라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수한 후 수익이 찍히면은 일부는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야겠죠. 예. 항상 불확실성이 있고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는 그 대신 이러한 흐름을 만들었으니까 더 갈 수 있겠구나 하고서 일부는 홀딩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점을 이탈 안 할 시 수익하시는 분들은 처음 매수할 때 전량 진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데이 트레이더는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고, 데이 트레이더는 뭐 돌파에 샀는데 양봉 뽑힐 때 익절을 했어요. 근데 눌림목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재배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할 수 있겠고, 이제 스윙이랑 데이 트레이더는 매수하는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분할 매수하느냐 당일에 비중 베팅을 하느냐 이 차일 거고, 당연히 매도 비중도 다르죠. 스윙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큰 상승이어도 다 안 팔죠. 예. 뭐 50%만 판다거나 3분의 1만 판다거나 좀 끌고 가는 스타일이고, 데이 트레이더는 다 팔고 다음 진입할 때 뭐 3분할 로 진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매 성향에 따른 차이예요. 예. 그래서 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데이 트레이더가 대부분이겠죠. 예. 근데 시장이 좋으면은 또 이렇게 스윙을 섞기도 하는 거고,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데이 트레이더 방식보다는 스윙의 방식이 더 좋겠죠. 그래서 큰 상승하는 날은 조금 팔아주고, 항상 주식이라는 건 주식이든 코인이든 큰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있고 조정이 있으니까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면 된다. 그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뭐 재차 말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항상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항상 익절을 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시드가 우상향을 하고 좀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주봉 단위의 추세인데, 이번 주봉 종가가 이전 주봉 종가 위에서 마감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예, 이거는 뭐 워낙 기본적인 얘기라. 얘가 종가죠. 예, 종가죠. 상황에 따라서 시가가 이전 주봉의 종가보다 아래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밑꼬리조차 없이 위에서 시작한다? 계속 그랬죠, 얘가. 뭐 밑꼬리는 살짝 달렸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진짜 센 거예요. 예.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되겠죠. 하락 추세는 주봉의 종가가 여기 종가 아래, 그러니까 이번 종가가 앞전 종가보다 아래에서 마감하면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거고요. 반전이 되려면은 여기 종가보다 이 종가가 위에서 마감해서 양봉이 떠야겠죠. 이거는 뭐 주봉 단위의 추세를 보는 그런 기본적인 뭐 시가, 종가 그런 개념이니까. 근데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런 데서 매매를 잘 하시다가
주봉 단위에 이거를 체크를 하고 아 얘가 추세가 깨질 수도 있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매매를 하다가 이 하락을 맞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스윙러는 주봉 단위를 체크를 하면서 물량을 일부를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니까 최대한 비싸게 팔 생각을 해야 되고, 데이 트레이더는 주봉을 계속 체크하면서 아, 아직 먹을 자리가 더 있구나, 그거를 체크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주봉 단위의 체크도 매우 중요하다. 주봉 단위의 어떤 중장기적 추세도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앱토스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근데 자, 이번 주에 이제 비트코인이 미쳤나 봐요. 23K를 뚫었네. 아, 징글징글하네. 뭐, 전 물려만 있는데. 아, 구조대 진짜 오는 건가? 예. 자, 그러면은 주식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 정리를 해놨냐면 셀바스 AI도 얘랑 사실 비슷한데 여기선 좀 제꼈어요. 왜냐면은 얘는 워낙 오래된 주식이라 좀 제꼈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방금 말했던 사례와 비슷합니다. 이런 애들 좀 있는데 최대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애들만 좀 공유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자, 이 주봉인데요. 자, 느낌 딱 오죠? 이제 고점 돌파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여기 또 열려 있는데 뚫으면은 더 가겠죠. 주봉으로 보니까 너무 조금만 보인다. 일봉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아이고. 자, 일봉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자, 얘는 진짜 뚫었죠. 예, 여기 뚫었죠. 그래서 이 진행 정도가 달라요. 어떤 거는 이런 구간에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이제 신고가 뚫기 직전이고, 어떤 애는 이미 뚫어 있고. 근데 아무래도 막 출발하는 애를 노리는 게 좋겠죠. 그런 애들은 스윙이 가능한데,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이제 시작한 애들은 스윙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정도만 가능하겠죠. 이런 애들은 이제 이런 데서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계속 들고 가는 거죠. 추세 꺾일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요. 스윙 관점에서는. 근데 이제 진입하라고 하면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있었고, 그리고 옵티코어, 얘도 하락했다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여거 뽑히면서 이제 추세가 바뀐 거죠. 그리고 뉴로메카도 마찬가지. 자, 보이시죠? 거래량 더 터졌죠? 그러면서 여기 시가를 이제 뚫기 직전에 와 있고, 주봉 단위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를 뚫으면은 이제 신고가가 내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많아요. 요즘 강한 애들이 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트나인은 아직 여기에 상장한 주의 종가도 아직 회복하지 못했죠. 여기 저항에 막혀 있는데 여기 저항과 여기 저항 같이 막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 뚫었습니다만 거래량이 그래도 터지고 있다. 얘도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인즈랩도 마찬가지. 근데 얘는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리고 청담 글로벌, 얘도 마찬가지죠. 그쵸? 얘도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얘는 특이한 게 이미 초창기에 많이 올라서 이 상장한 주에 시가를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부터 추세가 살아 있었는데, 얘는 추세가 원래 살아 있었는데 조정을 장기간 주고 이제 올라오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노루스도 마찬가지. 자, 여기를 이제 회복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차례대로 뚫을 수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저스템도 얘도 반도체 주식인데, 여기 이런 저항들 뚫어줄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역시나 터졌죠. 그리고 루닛, 얘는 의료기기 AI 쪽인데 루닛, 뷰노, 딥노이드. 얘들은 정말 좀 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게 깊어서요. 그러니까 얘를
수익 관점으로 지금부터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긴 해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요. 그쵸? 거래량이 너무 없는 애들은 또 거래량 없이 찔찔찔 흐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토스 얘기할 때 장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떴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또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 그 이후에 무슨 말이냐면 이 이후에 매매를 해야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뷰노랑 루닛, 딥노이드 이런 애도 있다. 그리고 얘는 청단 글로벌이랑 같이 봐야겠네요. 청단 글로벌을 좀 밑으로 내릴게요. 청단 글로벌이랑 유사하게 갔던 애가 SAMG 엔터입니다. 근데 얘들은 그러니까 청단 글로벌도 그랬고 상장하고 나서 쭉 갔죠. 얘는 좀 무식하게 갔는데 SAMG 엔터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또 언젠가 꺾일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뭐 2달간의 하락을 했다가 또 언젠가는 이렇게 빠지다가 언젠가는 올라오겠죠? 근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오면 우리가 또 그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이랑 이어서 좀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